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똑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5화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나 아픈 거 준환 오빠는 몰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아픈 거를 남자친구한테 알린다, 알리지 않는다. 알아서 좋을 거 없기 때문에 안 알린다는 주의. 알려서 서로 같이 좀 치료를 해본다. 남자친구도 의사니까. 내 아픔을 알릴 것 같으세요? 알리지 않을 것 같으세요? 롱디까지 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던 커플인데 아픈 것 때문에 헤어진다. 제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커플인데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기운도 영 없고 안 좋습니다. 담도가 있죠. 담도가 있으면 담즙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암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거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생기면 담즙이 배출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황달이 생겨서 저렇게 노랗게 사람이 변하게 되죠. 간을 통해서 관을 찔러 들어가서 담즙을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배액을 하는 것을 경피경관 담도 배출이라고 하는데 황달 수치가 높으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담도를 배액을 할 수도 있겠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일주일에 180시간을 일하고도 잘만 했어, 여러분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 저렇게 막 못 부려먹어요. 전공의 특별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된 이후로는 연속당직도 금지돼 있고 일주일에 80시간 그래도 많죠. 주당 40시간이 보통 근로 표준 시간이잖아요. 80시간으로 일단 정해놓고 그 이상은 근무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컴퓨터로 오더를 내는 것도 막아요. 그래서 내 아이디로 로그인 됐을 때 선생님 이제 쉬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로그인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주당 80시간 이상 못하게 되고 예전에는 저렇게 100일 당직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진짜 100일 내내 전공 1년차가 들어오게 되면 수련 목적으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백당직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했다가는 법에 걸려서 수련이 취소된다든지 전공이 TO가 있거든요. 전공이 TO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180시간 말이 안 될 뿐더러 168시간 안 됩니다. 80시간만 하게 돼 있어요. 저도 그 교수님한테 뭐 혼나기도 하고 물리적인 폭력은 뭐 거의 없긴 했는데 수술방에서 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수술방에서 교수님이 수처를 하고 난 다음에 컷을 해야 되는데 컷을 굉장히 짧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조금 길게 남겨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처음이니까 교수님이랑 둘이 수술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뭐 컷을 도와주면 돼 이렇게 이 정도 인계를 받고 들어갔는데 짧게 잘라야 되는 건데 그거를 조금 길게 남겼어요. 근데 교수님이 눈빛이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뭘 잘못했나? 다음에 더 빨리 잘라드려야 되나 해서 똑같이 길게 남겼어요. 그래서 수술 기구가 제 쪽으로 날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부 안쪽을 꼬맬 때는 그 타이 끝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남겨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눈치를 못 채고 내가 느려서 빨리 잘라드려야겠다, 빨리 잘라드려야지 했다가 진짜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새는 폭력 했다가는 교수님 자리에 유지 못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다 병원 내부에 내부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잘하시고 실력이 좋아도 인격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를 오래 유지 못하시고 옷 벗고 나가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선빈아, 블리딩 되는 건 없지? 네, 없습니다. 너 시간 되면 나가, 알았지? 저 시간 되면 나가라는 것도 아마 수련 시간 끝났으니까 퇴근 시간 맞춰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이 있으니까 나가 이렇게 안 하고 시간 되면 나가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수술이 진행 중인데 수술을 마무리 안 짓고 그냥 나간다?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수술 중간에 다른 성형이라는 친구랑 마무리 하겠으니까 너 나가도 된다. 이 얘기는 수련 시간이 너 됐으니까 너 나가봐라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 최고의 사랑 그 차승원 씨랑 구회장 차승원 씨랑 공유진 생각나네요. 거기서 충전 이런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진단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죠. 진단서를 있는 그대로 써야죠. 진단서를 수정해달라거나 첨삭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수정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부됐던 내용이라든지 의무기록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적어야 되는 공문서거든요. 공문서인데 이것을 수정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후에 발견되는 질환이나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 기재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건데 발견이 돼서 새로 적는 거니까 그건 되지만 없는 사실을 새로 만든다거나 만들어내는 거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의무기록 수정도 마찬가지예요. 의무기록도 보통 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인턴쌤이라든지 의료진이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최소한 3-4명 이상이 그 환자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거든요. 근데 A라는 기록을 쭉 이어갖고 왔는데 갑자기 A-도 아니고 B라는 내용을 적혀있지 않다고 이걸 적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을 타야 되는데 이게 B가 적혀있어야지만 탈 수 있는 경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 실랑이가 있습니다. 저 병실 좀 바꿔주세요.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병실 입원 환자분들이 바꿔달라고 할 때 가장 많은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잔다인데요. 선망이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간혹 관장을 좀 많이 해서 냄새가 그 변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병실 찾아와서 병실 변경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꾸기도 하는데 요새 병원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지금 감염병 상황 때문에 변경이 용이하지는 않거든요. 용이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선망이 온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좀 냄새가 심하다든지 그리고 생명유지장치 모니터들이 있어요. 모니터 소리가 삑삑삑삑 나는데 이것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병실 변경 요구하시고 다양한 이유로 병실 변경을 요구를 합니다. 아, 겁도 없어 보면 항상. 왜 그래 왜? 이 부분은 뭐 장교월 선생님의 그 정의감을 표출하려는 장면이긴 한데 병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장교월 쌤의 행동은 저 봉광현 선생님 말씀대로 잘못됐죠. 주변에 도움을 빨리 청해야 됩니다. 청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만약에 흉기를 들고 있거나 내가 제압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저렇게 땅바닥에 밀쳐 넘어지거나 다른 곳에 부딪히게 되면 또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병원 직원분들 뭐 특히 간호사분들이 보호자분들한테 실랑이에 휩싸여가지고 어디 부딪히거나 다쳐서 뭐 뼈가 골절되는 경우까지 손가락이라든지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까지 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선 혼자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조금 빨리 도움을 청해서 같이 제압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겠어요. BP랑 세츄레이션 얼마야? BP 50에 세츄레이션 60 정도고 좀 전에 인투베이션 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차분하게 노티한다? 보통 그렇지 않죠? 교수님, BP 50에 30이고요. 세츄레이션 60에 떨어져가지고 방금 인투베이션 했어요. 이렇게 해야죠. 급박하게 해야지. 굉장히 모노토너스한 저 단조로운 톤으로 노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최현숙님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이 최현숙 환자라는 분은 간성혼수에 빠진 환자 같은데요. 단백질이 보통 대사가 되면 그 암모니아로 변하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뀌거든요. 경변이 심해지면 이 대사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요소로 변하지 않고 그냥 암모니아로 남게 돼요. 암모니아로 남게 되면 혈액에 남고 혈액에 남았던 것들이 온몸에 다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간성 뇌증이라고 해서 저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좀 폭력적으로 인격이 변하기도 하고 정도에 따라서 심하면 그 혼수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황달 수치도 심해서 그 담즙을 바깥으로
배액을 경피경과 담도 배액술도 시행을 하고 아마 락툴로즈 에네마라고 그래서 관장을 시행을 해서 변으로 암모니아를 빼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치료를 같이 했을 겁니다. 이제 다 암 때문에 혹은 간경화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관성냉증 증상 중에 하나가 성격이 변한다거나 그 손을 이렇게 펴보라고 그래요. 손을 이렇게 펴보라고 하면은 이걸 유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떨리게 됩니다. 이거를 플래핑 트레머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신체 검사를 통해서 관성냉증 여부를 알아낼 수 있죠. 아니면 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머리 CT 찍어서 뇌출혈 여부를 관찰할 수도 있어요. 간경화 갖고 계신 분들은 출혈성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간성뇌증으로 몰아가거나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가 머리로 침범할 수도 있고 해서 뇌출혈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서 CT 혹은 MRI까지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뇌경색이 올 수도 있고요. 자,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의학 채널 똑소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5화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